저는 김순자 67세. 보글보글. 냄비에서 김치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우리 손녀 박은혜, 28세. 회사 가방을 든 채 들어왔어요. 어서 와라. 배고프지? 네, 완전 배고파요. 은혜가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손 씻고 와. 밥 다 됐다. 네. 은혜가 화장실로 갔어요.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밥상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깍두기. 소박한 저녁이었어요. 할머니, 오늘 회사에서요. 은혜가 식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응? 북한 관련 프로젝트 맡게 됐어요. 탈북민 정착 지원 앱 개발이래요. 순자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국자를 들고 있던 손이었어요. 그래. 네. 그래서요, 할머니. 은혜가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할머니한테 여쭤볼 게 있어요. 우리 언제 어떻게 나왔는지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국자를 내려놓았어요.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그걸 왜 물어보니? 프로젝트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저도 궁금해요. 할머니가 잘 안 말씀해 주셔서요. 은혜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순자는 손녀의 얼굴을 봤어요.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알 만큼 알 나이였어요. 알고 싶니? 네. 힘든 이야기인데. 괜찮아요, 할머니. 은혜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2014년 봄이었다. 순자의 집이었습니다. 낡은 단층 집이었어요. 그녀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할머니, 17살 은혜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왔니? 네. 오늘 학교에서 또 김정은 원수님 업적 배웠어요. 은혜가 가방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피곤한 표정이었어요. 그래. 순자는 대답만 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할머니, 배고파요. 조금만 기다려라. 옥수수죽 끓여줄게. 순자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냄비에 옥수수를 넣고 물을 부었어요. 은혜는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가방을 뒤적였어요. 교과서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응? 저 대학 못 가요. 순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왜? 성분 때문이래요. 할아버지가 월남했다고요. 은혜의 아버지, 순자의 아들은 6.25 때 남쪽으로 갔었습니다. 그게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어요. 선생님이 그러는데 저는 대학은 꿈도 꾸지 말래요. 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는 부엌에서 나왔어요. 손녀 옆에 앉았습니다. 은혜야. 네. 힘들지? 네. 너무 힘들어요. 은혜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손녀를 안았어요. 괜찮아. 괜찮을 거야.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순자도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순자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어둠만 보였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혜는 똑똑한 아이였어요. 공부도 잘했습니다. 하지만 성분 때문에 미래가 없었어요. 떠나야 한다. 마음먹었습니다. 쉽지 않을 거였어요.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회상 마이너스 2014년 5월. 순자는 장마당에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붐볐어요. 좁은 통로에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중국산 옷, 중국산 과자, 중국산 USB. 순자 동무. 누군가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옆집 사는 리정숙이었어요. 50대 여자였습니다. 정숙 동무. 요새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저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장터 구석으로 갔습니다. 사람이 적은 곳이었어요. 정숙 동무 하나 물어볼 게 있습니다. 뭡니까? 순자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중국으로 가는 길 아십니까?
정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순자 동무, 무슨 소리 하십니까?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조용히 하십시오. 순자가 정숙의 팔을 잡았어요. 제발 좀 알려주십시오. 은혜를 살려야겠습니다. 정숙은 순자의 얼굴을 봤습니다. 절박한 얼굴이었어요. 순자 동무, 제발입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숙이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해요. 괜찮습니다. 브로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돈이 필요합니다. 얼마나요? 한 명의 중국 돈 3천 위안입니다. 둘이면 6천 위안이요.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어떻게 구합니까? 집에 있는 거 다 파십시오. 금부치, 텔레비전, 뭐든지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2달이 걸렸습니다. 순자는 집에 있는 모든 걸 팔았어요. 텔레비전, 자전거, 이불, 그릇. 어머니 유품인 금가락지도 팔았습니다. 돈을 모았어요. 5천 위안. 아직 부족했습니다. 할머니, 이거요. 은혜가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금목걸이였어요. 이건 엄마 거잖니? 은혜의 어머니는 3년 전에 병으로 죽었습니다. 유일한 유품이었어요. 팔아요. 이것도 팔아요. 하지만 괜찮아요. 엄마도 원할 거예요. 은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순자는 손녀를 안았어요. 고맙다, 은혜야. 목걸이를 팔았습니다. 1200위안을 받았어요. 이제 됐습니다. 6200위안. 충분했어요. 회상 마이너스 2014년 7월.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장마당 뒤 골목이었어요. 40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깡마른 얼굴이었어요. 순자 동무십니까? 예. 저는 박철수라고 합니다. 정숙 동무한테 들었습니다. 저희를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하지만 위험합니다. 실패하면 잡힙니다. 알고 있습니다. 순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돈은 준비됐습니까? 예. 순자가 돈 뭉치를 꺼냈어요. 박철수가 받아서 셌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달 15일에 출발합니다. 그때까지 준비하십시오. 무엇을 준비합니까? 짐은 최소한으로만요. 배낭 하나에 옷 2벌, 물 1병. 그게 전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박철수가 순자를 쳐다봤습니다. 손녀딸 데리고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17살이라면서요? 예. 길이 험합니다. 어린 나이에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은혜는 강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럼 좋습니다. 15일 밤 11시에 장마당 뒤 골목으로 오십시오. 박철수가 사라졌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시작이구나. 현재 마이너스 서울 성북구 빌라. 그때부터 진짜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은혜는 밥을 먹다 말고 듣고 있었어요. 할머니, 그때 저 기억나요. 갑자기 할머니가 짐 정리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 내가 이상하게 생각하더라. 네. 왜 갑자기 정리하냐고 물었는데 할머니가 대답 안 하셨어요. 순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말 못했지. 혹시라도 들킬까봐. 무서웠겠어요. 무서웠지. 매일 밤 잠이 안 왔다. 순자는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계속 들려줄까? 네. 더 듣고 싶어요. 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상 마이너스 2014년 8월 14일 밤.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순자와 은혜는 집에 앉아 있었어요. 짐은 다 쌌습니다. 작은 배낭 2개뿐이었어요. 은혜야. 네, 할머니. 내일부터 힘들 거다. 알아요. 포기하고 싶을지도 몰라. 안 그럴 거예요. 은혜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랑 같이 있으면 괜찮아요. 순자는 눈물이 났어요. 참았습니다. 고맙다. 제가 고마워요, 할머니. 저를 데려가 주셔서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어요. 30년을 산 집이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난 집이었어요. 며느리가 죽은 집이었습니다. 많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떠나야 했어요. 회상 마이너스 2014년 8월 15일 밤 11시. 장마당 뒤 골목이었습니다. 어둠이 짙었어요. 가로등도 없었습니다. 박철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둘도 있었어요. 30대 남자와 40대 여자였습니다. 왔습니까? 예. 소개하겠습니다. 같이 갈 사람들입니다. 남자가 인사했습니다. 저는 최민수입니다. 함경도에서 왔습니다. 여자도 인사했어요. 박미숙입니다. 평양에서 왔습니다. 순자와 은혜도 인사했습니다. 김순자입니다. 이 아이는 제 손녀 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람은 서로를 봤습니다. 같은 처지였어요. 같은 두려움을 안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출발합니다. 박철수가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 국경까지 3일 걸립니다. 기차, 버스, 그리고 걸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절대 소리 내지 마십시오. 보안원 만나면 끝입니다.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갑시다. 첫날은 기차였습니다. 화물 기차였어요. 석탄을 실은 기차였습니다. 석탄 더미 뒤에 숨으십시오. 박철수가 말했습니다. 5명은 석탄 더미 사이에 숨었어요. 좁고 더러웠습니다. 숨쉬기도 힘들었어요.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덜컹덜컹 요란한 소리가 났어요. 할머니, 무서워요. 은혜가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할머니가 있어. 순자가 손녀를 꼭 안았습니다. 12시간을 갔습니다. 중간에 검열이 2번 있었어요. 보안원들이 기차를 수색했습니다. 여기 뒤쪽 확인했습니까? 예, 확인했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발견되지 않았어요. 보안원들이 지나갔습니다. 새벽에 기차가 멈췄습니다. 내리십시오. 빨리요. 박철수가 재촉했습니다. 5명은 기차에서 내렸어요. 작은 역이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여기서 버스 탑니다. 버스는 낡았습니다. 창문이 깨져 있었어요. 의자도 삐걱거렸습니다. 하지만 기차보다는 나았어요. 적어도 앉을 수 있었으니까요. 할머니, 다리 아파요. 조금만 참아라. 버스는 구불구불한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8시간을 달렸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산이 보였어요. 높고 험한 산이었습니다. 저 산을 넘어야 합니까? 민수가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저 산은 안 넘습니다. 강을 건넙니다. 강이요? 예. 두만강입니다. 박철수의 말에 모두 침묵했어요. 두만강. 국경이었습니다. 저녁에 버스가 멈췄습니다. 여기서 내립니다. 작은 마을이었어요. 집이 몇 채 있었습니다. 저 집으로 들어가십시오. 낡은 단층 집이었습니다. 박철수가 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십니까?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동무, 접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나왔어요. 어서 오십시오. 5명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오늘 밤 쉬십시오. 내일 밤에 강을 건넙니다. 알겠습니다. 방은 좁았습니다. 5명이 겨우 누울 정도였어요. 밥 드시겠습니까? 집주인이 물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옥수수밥과 김치가 나왔어요. 소박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했어요.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요. 할머니, 맛있어요. 은혜가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라. 내일은 못 먹을지도 몰라. 네. 식사를 마치고 다들 누웠습니다. 피곤했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응? 우리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은혜가 작게 물었습니다. 성공한다. 꼭 성공할 거야. 무섭지 않으세요? 무섭지. 순자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해야 해.
너를 위해서라도. 할머니. 은혜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순자도 손녀를 꼭 안았어요. 그날 밤 둘은 서로를 안고 잠들었습니다. 순자 동무, 손녀딸 손 꼭 잡으십시오. 알겠습니다. 순자는 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어요. 괜찮아. 할머니가 안 놓을게. 네. 자, 이제 들어갑니다. 박철수가 먼저 강으로 들어갔어요. 순자와 은혜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민수와 미숙이도요. 물이 차가웠어요. 얼음장 같았습니다. 은혜가 신음했습니다. 참아라. 조금만.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물이 점점 깊어졌어요. 무릎, 허벅지, 허리. 물살이 세게 밀려왔습니다. 중심을 잡기 힘들었어요. 천천히, 천천히 가십시오. 박철수가 외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으악! 미숙이 비명을 질렀어요. 발을 헛디뎠습니다. 붙잡으십시오. 민수가 미숙의 팔을 잡았습니다. 겨우 붙잡았어요.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돌이 미끄럽습니다.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30분쯤 걸렸을까요? 강 한가운데쯤 왔습니다. 물이 가장 깊었어요. 가슴까지 찼습니다. 할머니, 무서워요. 괜찮아. 거의 다 왔어. 순자는 은혜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그때 불빛이 보였어요. 저게 뭡니까? 경비대입니다. 박철수가 외쳤습니다. 빨리 가십시오. 발견되면 안 됩니다. 모두 서둘러 걷기 시작했어요. 불빛이 가까워졌습니다. 강변을 훑고 있었어요. 엎드리십시오. 박철수의 말에 모두 물속으로 몸을 낮췄습니다. 물이 코로 들어왔어요.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불빛이 지나갔습니다. 머리 위를 스쳐갔어요. 아무도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1분, 2분. 마침내 불빛이 멀어졌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빨리 가야 합니다.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뛰다시피 했습니다. 물이 얕아지기 시작했어요. 허리, 허벅지, 무릎.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마침내 땅을 밟았습니다. 중국 땅이었어요. 5명 모두 쓰러졌습니다. 숨이 가빠서 말을 할 수 없었어요. 해냈다. 해냈습니다. 민수가 울고 있었습니다. 미숙도 울었어요. 순자도 울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해냈어요. 은혜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응, 잘했어. 정말 잘했어. 순자는 손녀를 꼭 안았어요. 하지만 기뻐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여기도 위험합니다. 중국 공안이 순찰도입니다. 박철수가 재촉했습니다. 5명은 일어났어요. 온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추웠어요. 저 산으로 올라갑니다. 빨리요.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가파르고 험했어요. 1시간을 걸었습니다. 작은 오두막이 나타났어요. 여기서 쉽니다.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았지만 따뜻했어요. 옷 갈아입으십시오. 박철수가 마른 옷을 건넸습니다. 모두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바닥에 누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중국을 횡단합니다. 그렇게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은혜의 눈가가 젖어 있었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한 게 아니야. 살기 위해서였어. 그래도 은혜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 여기 있어요. 은혜 덕분에 나도 여기 있단다. 순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혼자였으면 포기했을 거야. 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 할머니, 계속 들려줄까? 아직 끝나지 않았어. 네, 더 듣고 싶어요. 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상 -2014년 8월 9월 중국 횡단. 한 달이 지났습니다. 5명은 중국을 횡단하고 있었어요. 기차, 버스, 트럭을 타고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숨어 지내야 했어요. 중국 공안에게 잡히면 북한으로 송환되니까요. 할머니, 배고파요. 은혜가 말했습니다. 2주째 되는 날이었어요. 조금만 참아라. 저녁에 먹을 수 있어. 하루에 한 끼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돈이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공장 창고에 숨어 있었어요. 5명이 함께였습니다. 여기서 사흘만 더 있으면 다음 장소로 갈 수 있습니다. 박철수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여기 숨어 있다던데? 중국어였습니다. 공안입니다. 박철수가 속삭였습니다. 숨으십시오. 5명은 창고 구석으로 숨었어요. 상자 뒤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여기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확인해봐. 발소리가 들렸어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순자는 은혜를 꼭 안았어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발소리가 바로 옆까지 왔습니다. 여기도 없네. 그럼 가자. 허위 신고인가 봐.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제 괜찮습니다. 박철수가 말했습니다. 모두 한숨을 쉬었어요. 위험했습니다. 네, 정말 위험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들 수 없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두려웠습니다. 회상 마이너스 2014년 9월 라오스 국경. 마침내 라오스에 도착했습니다. 1달 반이 걸렸어요. 길고 험한 여정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안전합니다. 박철수가 말했습니다. 라오스 경찰에게 자수하십시오. 탈북자라고 말하면 한국 대사관으로 보내줍니다. 알겠습니다. 5명은 경찰서로 갔어요. 우리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오스 경찰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이틀 후 한국 대사관 직원이 왔어요. 어서 오세요.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자는 울음이 터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도 울고 있었어요. 민수도 미숙이도 모두 울었습니다. 회상 마이너스 2014년 10월 인천공항.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인천공항이었어요. 순자는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은혜가 옆에 있었어요. 할머니, 여기가 한국이에요? 그래. 여기가 한국이란다. 높은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자동차들이 쉴 새 없이 지나갔어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두 자유롭게 웃고 있었어요. 와. 몇 년 후 은혜가 대학에 합격했어요. 할머니, 저 컴퓨터공학과 붙었어요. 정말 축하한다. 순자는 기뻤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북한에서는 불가능했던 일이야. 4년 후 은혜가 졸업했습니다. IT 회사에 취직했어요. 할머니, 이제 제가 돈 벌어요. 할머니는 쉬세요. 고맙다, 은혜야. 순자는 일을 그만뒀습니다. 이제 쉴 수 있었어요. 현재 마이너스 2024년 가을. 그렇게 10년이 지났단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은혜는 할머니 손을 잡고 있었어요. 할머니, 후회 안 하세요? 후회? 네. 북한에 두고 온 사람들, 집, 추억들.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 안 해. 전혀. 왜요? 너 때문이야. 순자가 손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북한에 있었으면 넌 대학도 못 갔을 거야. 지금처럼 자유롭게 살지도 못했을 거고. 할머니, 그 생각하면 정말 잘한 일이야. 순자는 미소 지었어요. 힘들었지만 후회 없어. 오히려 감사해. 저도 감사해요, 할머니. 은혜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 여기 있어요. 덕분에 꿈 이룰 수 있었어요. 고맙다, 은혜야.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떠 있었어요.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은혜야, 저 별 봐라. 예쁘네요. 그래, 예쁘다. 순자는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10년 전 두만강을 건널 때를 떠올렸어요. 그때는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은혜가 옆에 있었어요.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요. 잘했어, 순자야. 정말 잘했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뭐 생각하세요? 응? 그냥, 우리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생각. 네. 정말 멀리 왔어요. 앞으로도 잘 살자. 행복하게. 네, 할머니. 약속해요. 은혜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순자도 새끼손가락을 걸었어요. 약속?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편히 잠들었어요.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꿈을 꿨어요. 두만강을 건너는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무섭지 않았어요. 은혜가 옆에 있었으니까요. 손을 잡고 함께 걸었습니다. 강을 건너자 밝은 빛이 보였어요.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은혜와 함께요.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순자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들어왔어요. 좋은 아침이야.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자유로운 땅에서요. 손녀와 함께요.